재즈, 샹송, 그리고 클래식까지 특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유니크한 음악이다. 내가 정말 1956년 미국에 온 것 같은 너무너무 낭만적인 노래였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페 음악이라는 책인데요. 말 그대로 프랑스의 유명한 사파가죠. 장 자크 상페가 음악과 뮤지션들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그런 대담집입니다. 재즈, 샹송, 그리고 클래식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입니다. 장 자크 상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아마 이분의 이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이분의 작업물을 보시면은 마음 어디선가가 막 아련해지고 뭔가 따뜻해지면서 이 그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꼬마 니콜라라는 책의 사파를 그린 것으로 정말 유명한 화가인데요. 1991년에 프랑스에서 상페가 자신의 그림으로 어떤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때 어떤 한 평론가가 사회에 대한 논문 1000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책에는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의 경험, 인연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추천하는 노래들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표된 그의 작품도 담겨 있어서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워지는,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 나온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추천곡,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정말 좋은 노래들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다가 손이 조금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 달아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집인데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인터뷰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엿듣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거기다가 책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말 술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상페의 작품들만큼이나 위트 있고 여유 넘치는 그 상페의 말들이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켜줬는데요. 책에서 인터뷰어가 상페한테 자신의 작품과 음악 중 어떤 게 더 섬세한 작업이냐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상페의 대답에는 그의 위트, 여유로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유머러스한 그림보다 훨씬 더 섬세한가요?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와 내가 만들어서 날려보려고 하는 아주 조그만 종이 비행기를 비교하겠다면 그거야 당신 마음이지만 난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책에서 상페가 주로 이야기하는 음악 장르는 재즈, 그리고 샹송, 그리고 클래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장르들이 조금 매니악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처음 듣는 이름들, 그리고 처음 듣는 노래 제목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책에는 그런 낯선 이름들, 그리고 낯선 노래 제목들에 대한 주석이 아주 꼼꼼히, 아주 친절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한 페이지의 절반 이상이 주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책에 나오는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음악이 좀 특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레어한, 유니크한 음악이다 라는 어떤 반증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특별한 지식, 해박한 지식이 없이도 이 책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다, 그런 점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상페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추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페는 정말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열하는 이름들도 정말 대단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정말 유명한 작곡가죠. 폴 미스라키를 시작으로 해서 조지 거슈인, 레이 벤투라, 모리스 라벨, 그리고 빌 에반스까지 정말 장르를 뛰어넘으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아티스트들, 이 유명한 네임드들 중에서도 상페가 가장 사랑한, 가장 애정한 아티스트는 바로 듀크 엘링턴이었습니다. 재즈 역사상 최초의 작곡가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재즈계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아티스트인데요. 이 듀크 엘링턴의 본명은 에드워드 케네디 엘링턴인데요. 그가 평소에 어떤 행실이나 언행 같은 것이 되게 귀족스럽고 조금 고급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공작이라는 뜻의 듀크를 붙여서 듀크 엘링턴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듀크 엘링턴을 상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장작 그 상패는 듀크 엘링턴의 공연을 정말 많이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연을 갈 때마다 정말 온몸에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전적인 행복이거든요. 천사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니까요. 나의 신을 접견하는 자리 아닙니까? 나는 악단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피고 엘링턴이 이런저런 연주자들을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지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요컨대 나 자신도 연주에 참석하는 거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듀크 엘링턴을 신으로 여기는 상패는 이 신의 노래 중에 몇 곡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Take a Train과 It Don't Mean a Thing입니다. Take the A Train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재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빌리 스트레이온이 작곡한 이 노래는 듀크 엘링턴 히즈 오케스트라의 거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곡 제목은 모르셔도 이 노래를 들으면 멜로디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재즈의 대표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인 Take the A Train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듀크 엘링턴이 스트레이온에게 이제 집에 가는 길을 안내했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뉴욕에 새로 생긴 이제 A Train이란 걸 타세요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ake the A Train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뒤에 이 노래가 작곡이 됐고,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그때 듀크 엘링턴이 말한 그 Take the A Train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기념비적인 곡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노래를 연주하고 불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956년에 이제 발매된 엘링턴 & 뉴포트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그 앨범에 있는 Take the A Train 버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때 현장음이 같이 음악과 같이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은 내가 정말 1956년 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음악의 느낌이 훨씬 더 재즈하게 느껴집니다. 보컬이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엘라 피츠제럴드 버전이 가장 유명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버전일 겁니다. 물론 그 엘라 피츠제럴드 버전도 너무너무 좋지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저는 더 델타 리듬 보이즈라는 사람들이 부른 버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들어보시면 약간 아카펠라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나 보사노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유명한 오노리사가 이 노래도 부른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It Don't Mean a Thing 이라는 노래도 정말 유명한 노래고 저도 아주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목엔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If it ain't got that swing 입니다. 그러니까 스윙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가 바로 이 곡의 제목인 거죠. 노래 제목처럼 스윙 느낌이 가득해서 정말 신나는 곡인데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버전이 가장 에센셜에 가까운 버전이겠지만 이번에도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그 버전이 정말 신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다른 버전을 하나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재즈 애호가 분들이 들으면은 저를 질타하시겠지만 제 유튜브니까 제 마음대로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니 베넷하고 레이디 가가가 부른 버전이 있거든요. 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토니 베넷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The Way You Look Tonight 같은 거는 제가 플레이리스트에서 절대 빼지 않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그 토니 베넷 온과 그 레이디 가가의 조합이 정말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곡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그 가끔 막 쇳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강렬한 목소리를 토니 베넷 옹이 차갑게 식혀주면서 약간 중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노래를 듣는 맛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이니까 취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노래는 그만큼 정말 다양한 버전의 그런 곡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곡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곡을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상패는 듀크 엘링턴 말고도 2명의 아티스트를 최애 아티스트로 더 뽑는데요. 바로 샤를 트레네와 클로드 드뷔시가 그 2명입니다. 샤를 트레네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가수인데요. 프랑스에서 정말 유명한 샹송 가수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샹송의 재즈적인 느낌을 아주 잘 가미해가지고 진보적인 샹송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상패는 이런 샤를 트레네 노래 중에 몇 곡을 추천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은 라메르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sea, 그러니까 바다라는 뜻인데요. 알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듣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또 한 곡은 라무 디포엣이라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뭐 구글 번역기로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말로는 시인의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곡 모두 프랑스에서 정말 유명한 대표 샹송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가끔 분위기 낼 때 한 번씩 듣곤 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정말 좋고요.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는 봉주르, 메시, 까흐네 뭐 이거밖에 몰라서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멜로디와 그 음색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낭만적인 노래였어요. 집에서 저녁 먹을 때 이 노래 틀어놓잖아요. 그럼 메뉴가 김치찌개인데도 그냥 말해지구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낭만적인 느낌을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노래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프랑스어 능력자분 계시면은 이거 노래 가사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드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패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이 드뷔시의 노래를 듣고 나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클레데룬, 바로 달빛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수많은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됐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이 노래를 정말 차분하게 이 노래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노래를 천천히 차분하게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제가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듣는 노래입니다. 왜냐면은 제 아침 알람이 이 노래로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리에 깨는 것보다 좀 차분하고 조용한 멜로디와 함께 일어나는 게 뇌에 좋다고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고 들은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뇌가 더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거, 바이오리듬이 더 상쾌하다 뭐 이런 건 별로 느껴보지 못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냥 다 짜증이 납니다. 노브레인 음악을 듣든 무슨 성시경 음악을 듣든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곡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들어보고 나서 완전 폭 빠져버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라 벨레비라는 노래입니다. 사샤 디스텔이라는 프랑스의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제목을 번역하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과장 보태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듣는 동안 귀가 즐거워지는 그런 음악이었거든요. 물론 이 노래가 샹송이지만 되게 재즈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티스트들과 노래들 말고도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 그리고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애호가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설명란에 제가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보시면서 심심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책은 뭐 상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상패를 좋아하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음악에 관심이 있고 재즈나 샹송 그리고 클래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사로잡는 상패의 음악 캠프.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